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개장 초반에는 급반등했지만 이후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변동폭이 컸었죠.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와줄까 싶은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4% 하락한 2,58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하면서 85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에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건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건대TV, 서희건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건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 20-30%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시장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거다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 날에 바로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길게는 2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서 2주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등을 기뻐하고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하고 버티지 말고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음봉으로 다시 바뀌었죠.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 여기서 반등을 줘도 저는 또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미 하락 기조가 이미 저점이 열렸어요. 밑에 저점이 열렸기 때문에 2,600이 깨졌죠. 지지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2,650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겠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2,650도 돌파도 못하는 이런 시장, 이런 못난 시장, 그렇죠? 2,650이 뭐 어렵다고. 이게 지금 강한 장이고 반등 줄 생각이 있으면 오늘 단 하루라도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미국 시장이 못 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뭐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떨어지려고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2,650을 뚫고 2,700하고 이렇게 올라갈 일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한번 버텨볼까? 주식을 사볼까? 최소한 2,650은 안착을 하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2,700에서 2,800을 뚫어야지만 안전한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많이 빠지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종목들이 쪼그라들면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이 40%, 50%, 60%, 70%까지 늘어나겠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한 엄청난 호재도 없어요. 종목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거에 만큼 종목들이 바닥에서 20%, 30%, 50%, 100% 잘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부분에서 일단 2,600을 깼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지금 뭐 호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계속 인상한다 얘기 나오죠. 거기다가 물가 잡겠다고 뭐 계속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죠. 계속 똑같은 얘기로 계속 돌리면서 미국에 있는 종목들 반등 나왔죠. 이만큼, 그렇죠? 쥐꼬리만큼 나왔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 다우존스. 얘는 32,000을 장중에 한번 깼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12,000을 반드시 들어주는 강세로 이렇게 끝나야, 이렇게 올려줘야지 되는 거지 0.9% 반등 요거 갖고는 약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이런 거 약한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미국 시장은 또 자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장이라서 하여튼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2650을 돌파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 얘기고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시장에서 지금 종목들 아침에 좀 반등 주는 느낌이 나왔죠. 일단 비료 사료 관련들이 오늘 아침에 좀 강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들이 좀 강했는데 화장품 업종 오늘처럼 들어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서 아마 소비주들, 화장품주들 샀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들어줄 때에서 손실 10% 안쪽으로 줄어들었을 때 현금화 대응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금화 대응을 좀 계속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서도 그때 그러니까 1월 17일 날에서는 이미 벌써 여기가 깨지게 되면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먼저 얘기한 다음에 깨지는 날 하라 해가지고 이미 떨어지는 순간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졌던 거고요. 이전에서 떨어지기 전에 2020년도 2월 달 여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에서 이슈가 있을 때 이미 코로나 얘기는 1월 달서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한폐렴 해가지고 처음엔 우한폐렴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우한에서 발생됐다 하고 처음에 우한폐렴 얘기 나왔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그때가 2월 뭐 7일, 8일, 9일인가 하여튼 이쯤일 거예요.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하고 나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열흘 정도 걸렸어요. 열흘 정도. 대략.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려. 과거에서도 변곡점에서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여기서는 변곡점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항상 변곡점에서는 현금화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 화장품 업종들 현금화 대응해야 되지 이거 시장 좋을 줄 알고 계속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일단 요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2650도 돌파 못한 시장,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시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변곡점 앞에서 현금화 대응했을 때에서 다시 흘러내리는데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일 걸린다 그랬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를 회복을 못하면, 그러니까 열차도 탈선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그 열차를 다시 끼워 맞추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선로로 옮겨놓지 않고서는 걔네들이 똑바로 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2600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 열차가 탈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끼워 오기 전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함부로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더더욱도 없고요. 갖고 있는 종목에서 현금화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장이 아직 폭락 상황은 나온 게 아니니까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어제는 20-30%인데 여기서 좀 더 반등을 또 강하게 한 2-3일 정도 주면은 그러면 50%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화 대응을 계속하면서 이 변곡점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반등을 줄 때 오히려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의견 주셨고요. 변곡점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일진전기가 6.9% 수익을 달성했고요. 대원전선 16% 성공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휴장이었고요. 다음 날 편입된 대원전선은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에 편입된 빅텍도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어제 편입된 미래생명자원 역시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누적 수익률 190%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아마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왜 가져왔는지 알 거예요. 매수 가격도 얼마나 밑으로 내렸을까도 궁금하시겠는데 사실 2만 원 쓰려다가 2만 원 쓰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원래 안 좋게 되면 저는 대형주들을 하한가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못 사게끔 이렇게 하는데
과거서부터 그랬어요. 2015년도, 16년도 방송 여기 실전 매매 정수 때 시즌 1 할 때에서도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가격을 많이 밑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미가 주식을 사지 말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뭐 장중에 약해요. 뭐 지금 0.15% 플러스인데 저게 지금 보합이고 저게 뭐 장중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삼성 SDI도 마이너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LG전자도 마이너스, 디스플레이도 마이너스, 네이버는 또 빠지네요. 네이버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죄다 마이너스고요. 증권주들도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다 마이너스입니다. 교보증권 마이너스, 기업은행 마이너스, 신한지주 2% 마이너스, KB금융 2.6% 마이너스, 하나금융지주 3% 마이너스. 지금 은행주, 철강 다 마이너스, 포스코도 마이너스, 현대제철 마이너스, 동국제약도 마이너스. 시장이 지금 이래요, 지금. 어제 조금 반등 주고 오늘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장인데 일부 테마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는 게 그나마 테마주 쪽에서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저쪽에 비료, 사료 관련주들인데 매매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척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표적 종목도 삼성전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이 지금 약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럼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미래생명자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자, 어제에서도 매수 가격을 4,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은 매매가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드린 거였지 이거를 어제 사라고 한 의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4,0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한 53%를 찍습니다. 그 정도 찍으면 사면은 웬만하면 20% 정도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로 어제 이제 표적 종목을 드렸던 건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서는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하고 비등비등 했었던 것과 같은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하락 종목 수가 707개. 상승이 312개, 하락이 529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1.5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죠? 코스닥도 약간 더 많아요. 100개 정도 더 많은데 하락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이 별로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예요. 이게 어떻게 좋아요, 그렇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화장품도 들어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해야지 저거를 계속 갖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장이 이렇다. 장이 어떤데? 지금 장이 2,650도 못 가고 있는 장입니다. 이거 가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맘만 먹으면은 하루만 해도 갑니다. 근데 왜 안 가는 거예요?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밑으로 지금 공략이 돼 있을 거고 올해 1월 달서부터 개인들이 19조 샀습니다. 거래소만 19조 샀어요. 1년에 4조 5조 사도 1년 동안 4조 5조 사도 이거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예전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지금 하여튼간 많이 사요.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고 온 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사는데 저거를 이렇게 들어 올릴 일이 누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걸 왜 들어주겠어요? 자기네들은 떨어지는 게 더 좋을 텐데 열심히 주식만 팔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또 매도하죠. 어제 3,000원 매도하고 계속 매도하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재차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낄 텐데 이 차트를 볼 때에서는 이렇게 좀 길게 보고 나서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버티지만 이게 음봉으로 저점이 한 번만 이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어제도 종목들이 1,300개 떨어졌잖아요. 코스닥이. 저게 음봉으로 하나만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종목들이 아주 그냥 그냥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버티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버티고 있을 뿐이지 강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20-30% 현금화 대응. 지금도 20-30% 현금화 대응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반등 줄 때마다 손실이 10% 안쪽에 있다, 15% 안쪽에 있다 그러면은 계속 비중을 줄여가지고 50% 안쪽으로도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어제 미래생명자원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식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000원까지 가격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동일한 얘기인데요. 자, 삼성전자.
다 뭐 농담 삼아서 2만 원 얘기했지만 2만 원은 안 내려올 거고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가격에 가깝고 5만 원은 가능할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5만 원까지 떨어지려면 지금 6만 5천 원인데 한 24%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얘가 24%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은 한 40%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점이 안 깨져서 그런데 삼성전자도 수급을 보면은 계속 개인들만 삽니다. 그럼 뭐 이쁘다고 저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개인들 열심히 사고 있는 거를 뭘 이걸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리 없어요. 연기금도 열심히 팔고 있고 저 연기금서부터 해갖고 기가 외국인들은 매수 단가가 저 밑이에요.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부터. 2008년도서부터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팔아도요.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막 수익이 나 있는 애들이라 몇천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9천 원 정도에 샀으면은 그래도 대충 한 700% 정도 그렇죠? 700% 정도는 수익이 나 있는 애들이라 지금 열심히 팔아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수 단가가 지금 이추에서 저는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근데 매수 단가가 8만 원, 9만 원인 사람들은 무턱대고 추가 매수한다고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늘 지수가 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이 점점 계속 이러다가 이제 저점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난리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난리통이 되게 되면은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좋게 얘기하면 얘는 덜 깨지지만 그때는 이제 테마주들이 아주 급락을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점이 깨지면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5만 원 정도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괜찮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삼성전자 매수 가격은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정입니다. 자, 저기 대한전선을요. 제가 네. 3,300원에 작년에 10% 들어갔어요. 작년 6월 달에요. 작년 6월 달에 네. 비중은요? 비중 10%요. 비중은 10%. 빈축은 뭐 많지는 않으신데 네. 원래 이게 원전 테마주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장이 네. 지금 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장이 안 움직이면 네. 원전 테마주들도 못 가요. 네. 한번 떨어졌다 갈 건데 네. 이게 물려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이면은 지금 챙겼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될 것이고 네. 손실이 작으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면 될 것인데 지금 손실이 작지가 않네요 보니까. 네, 많아요. 네, 손실이 지금 네. 36% 정도가 좀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38% 정도 되시는데 네. 어차피 갈 거니까 더 빠지더라도 그냥 이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보다는 얼마나-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얼마에서 저기 단가를 좀 맞추려고 해서 선생님 어떨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디서 멈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하락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2600이 이제 깨진 거고요. 네.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이제 100포인트마다 지지 라인입니다. 2500도 지지인데 이거는 너무 약한 지지고 2400부터 이제 강한 지지인데 네. 2400으로 지지를 하고 움직일 건지 2300에서 할 건지 2200에서 할 건지 2100에서 할 건지 2000을 할 건지 1900에서 할 건지 아직 지지가 나온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1900까지 떨어진다. 그럼 얘도 1000원은 깨져요. 어머나. 아니 어떡해. 1900까지 떨어지면 네. 190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뭐 다른 애들은 괜찮을 거예요. 다른 애들 똑같아요. 근데 네. 1900까지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네.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2,400에서 멈춘다 그러면은 뭐 적당히 뭐 한 1,700원, 1,500원 선에서 멈출 거고 뭐 2,200에서 멈춘다 그러면 한 1,300원대에서 멈출 거고 그럴 텐데 지수가 일단은 바닥을 쳐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지수 바닥이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목표치는 있는데 그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고 요거는 이제 이번 주 강연회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래도 어쨌든 장이 빠지고 버텨도 다른 거 버티는 것보다는 대한전선으로 버티면 나중에서는 이게 수익으로 돌아설 겁니다. 왜냐면 이거요? 왜냐면 대한전선 보면은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빠져 있고 바닥에서 지금 세력들이 누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네. 시세를 많이 못 주고 지금 장이 빠지는 바람에 그대로 물려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빠지면은 네. 장을 보고 시장이 적당히 어느 정도 빠졌다 그러면 한 2,400 정도로 봤을 때 1차 지지입니다. 1차, 네. 2차, 3차 지지까지 있어요. 2,400 왔을 때에서 네. 그때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요번에 한 얼마까지 대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올라오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 정도? 2,300원? 2,400원이요? 올라오면 그렇고 네. 안 올라오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 네, 그래서 그 손절가 얼마 잡아요, 선생님?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손절할 거면 지금 해야 돼요. 아, 네. 근데 지금 38%잖아요, 지금. 네. 손절 못해. 네, 손절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못 어쨌든 해요. 버틴 다음에 뭐 네. 비중 100%도 아니고 버틴 다음에 쭉 빠진 다음에 원래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예전에서 그 성우 하이텍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좀 뭐 하나 줬던 게 있는데 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우 하이텍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코로나 전에 추천주를 여기 줬다가 물렸던 거예요. 마이너스 40% 물렸다가 네. 마이너스 40% 넘게 물렸다가 이게 수익이 몇백 프로 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한전선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더 나서 뭐 40% 50% 찍어도 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성우하이텍처럼 네. 100% 2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뭐 흔들려도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원금은 올라올까요? 시간이 가면은? 원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네네. 기다리고. 아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네, 어쨌든 비중이 작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 네. 타이밍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네네. 전화 다시 네. 드리지 뭐 어쨌든 그때는요.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매수 가격 42,000원에 비중 50%.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모양이 좀 맞지 않는 모양인데, 그냥 보유하는 데는 차트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장이 이래 갖고 그렇죠. 장이 이상해서 그렇지 장만 좋았으면 이런 종목들은 위로 이렇게 4만 원으로 가야 될 패턴인 건데 거래량들도 앞에 있고 근데 장이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면서 뭐 손절도 딱히 그렇게 하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죠. 42,000원에서 지금 손실이 27%면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32,500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손실이 5%밖에 안 되면 일단은 작전사 후퇴 손절을 해놓고 장이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을 하고 장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2,700을 돌파를 하고 2,800을 가는 걸 보면 다시 그때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되는데요. 작전사 후퇴했다가 후퇴라는 얘기는 손절했다가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손실이 5% 안쪽일 때 얘기인 거고요. 손실이 27%나 된 상태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복불복입니다. 일단 저점 깨지지 말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여기가 저점이 27,500원인데 이거 안 깨지면 일단 버텨보세요. 뭐 재수 좋게 장이 다 빠져도 종목 2,000개가 다 떨어져도 한두 개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걔가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2,000개 종목이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내리박더라도 얘 혼자 상한가 가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정말 1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확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손절도 아니다. 근데 정말 정말 요만한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보유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만약에 정말로 폭락으로 나오는 상황이 미국에서 나오면 어느 날 갑자기 나스닥이 막 10% 박살이 나고 20% 박살이 나고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10년 안에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 10% 박살난 거 아니니까. 자,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M캠 자, 보겠습니다. M캠 92,000원에 16%. 92,000원에 16%. 이거 신규주인데 75,000원짜리를 저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거래량은 엄청 없어요, 지금. 뭐 하루 거래량이
몇만 주 안 되네요. 10만 주도 안 되네요. 어제는 13만 주, 뭐 7만 주일 때도 12만 주 있을 때가 있고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반등 나오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만 원에서 9만 5천에서 끊어내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근데 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장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얘도 7만 5천 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7만 5천 깨지면 손실이 작으면 손절하면 되는데 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돼서 많이 빠진다. 7만 5천이 깨진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유하세요. 반등을 주면은 9만 원에서 9만 5천 사이에서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기아 85,000원에 5%예요. 기아 8만 5천 원에 5%. 네. 자, 그래도 기아가 그래도 다른 자동차보다는 얘가 그래도 효자죠? 네. 네. 지금 혹시 현금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한 4, 5개월 된 것 같은데요? 4, 5개월. 그러니까 물려있다가 네. 올라온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이 현금 자꾸 보유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현대차도 보면은 약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뭐 현대모비스 엄청 약해요.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밑으로 3,000% 떨어지려고 지금 계획 작정하고 지금 밑으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신기하게 기아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아줘야 돼요. 아, 팔아줘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가 지금 하방을 타고 있고 지금 아직 지수가 난리가 안 나서 그렇지 이게 음봉으로 있잖아요. 한 2%만 빠져도요. 종목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그때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네, 그 전에 올라올 때마다 팔면 되는데 아직 차트는 강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서부터 파세요. 아, 지금부터요? 그렇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양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아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들어갔다라 그러면 아니면 네이버를 들어갔다라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팔아 이거?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나가는데 지금 전문가님이 자꾸 현금 만들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지금 기아를 지금 매도를 할까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아를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얘는 거의 엄청 행복한 거죠. 네. 네이버, 기아 빼고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빠지고 이전에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좀 반등 주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쪽은 아수라장입니다. 네. 그러면 한 2, 3일 상관으로 해서 다 매도하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펄어비스보다는 지금 행복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걸 매도하고 더 올라간다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펄어비스부터 해서 지금 저쪽에 게임주들, IT 대형주들 물려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기아가 제일 부러워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양반이니까 그냥 매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자, 코스닥 종목 수가 아까 하락 종목 수가 100개가 더 늘었네요. 한 160개가 더 는 것 같은데 860개 하락합니다. 점점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현대백화점. 자, 원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원래 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도 잠깐 움찔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테마주들은 시장이 버텨야 됩니다.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나 종목이 움직이고 테마도 살아있는 건데 시장이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저점 깨지고 막 2,500 깨지고 그러면 이제 아수라장 되면 그땐 테마주들도 무너지는데 그 전에 반등주 때마다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길게 봤을 때, 자, 차트 보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흔들려도 이거 완전 바닥이에요, 이것도. 흔들려도 정말 많이 빠지면 6만 원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가면서 9만 원, 10만 원을 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버티시면 되고 장기 투자할 게 아니면 일단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79,800원이면 좀만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올라오면 8만 원대 근처에서 일단은 파세요. 한 번 더 올라오면 지금 거래량도 괜찮고 아직 장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지금 봐봐.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니고 이게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이 음봉으로 저점을 깨내려가면서 장대 음봉을 한번 쿵 하고 깨고
음봉으로 쿵 하고 깨고 반등 조금 주고 또 깨고 그러면서 2,400으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밑으로 쏟아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아직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아직은 좀 버텨요. 특히 이제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버티는데 걔가 지금 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부 그런 종목들이 있죠. KT라든지, 그렇죠? KT라든지 통신주들 일부 종목들은 강해요. KT 버티고 있고 뭐 SK텔레콤, 통신주들은 좀 버티는 상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 얘도 좀 버티죠. 오늘 조금 빠지긴 하는데 좀 버티는 그 내수주 내지는 이제 그 경기 방어주들 뭐 이런 쪽들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현대백화점도 여기서 장이 빠져도 홀로 조금 들어주는 느낌이니까 8만 원 근처에서 좀 파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장이 정말로 쾅 하고 무너지면 한 2,400까지 밀리게 되면 얘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2,400에 떨어져 있으면 그때 다시 밑에서 주워 담으세요. 뭐 7만 원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6만 원, 그러니까 5천 원 떨어질 때마다 7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 5만 5천 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내지는 신규 매수해도 되는지, 일단은 8만 원 쪽으로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동화기업 76,000원에 5%. 일단은 현금화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반등 줘도 8만 원 찍었다가 다시 떨어질 모양이고. 그러니까 반등 줄 때 파셔도 되고 지금 팔아도 되고, 일단 장을 보면서 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파시면 되고요. 장이 아직까지 좀 버티는 모습인 것 같다, 뭐 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다 느낌이면은 반등 심하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 분차트로 돌려놓고 좀 반등 줄 때에서는 조금 버티셔야 되는데, 이게 다시 또 쫄쫄쫄쫄 밀려 내려간다 느낌이 더 나오면 그때서는 그냥 바로 잘라내시는 게 낫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계속 코스피를 보면서 오늘 잘라낼 건지 내일 잘라낼 건지 그건 선택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재차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2,650을 돌파를 못하면 결국은 다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얘도 주식이라 어쩔 수 없어요. 장이 떨어지면 얘도 이쪽으로 다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반등 줄 때마다 잘 비중을 얘도 줄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한솔 테크닉스? 예, 35%, 네, 7,080원이요. 7,080원 35%. 네네. 지금 손실 폭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게 엄청 막 심하게 물린 거는 아닌데, 네. 근데 한솔 테크닉스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거고.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분들의 종목의 특징을 보면 지금 종목들이 강한 건 없을 거, 다 약한 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다 또 약하잖아요, 지금. 현대차도 있고, MS도 있고.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이게 굉장히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어서 지금 공략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아니고 이렇게 잘 사람들이 공략하지 않는 전기전자, 한솔 테크닉스. 옛날에는 한솔 LCD였는데 일단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일단 반등을 주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등 잘 주면 7,000원, 뭐 못 줘도 6,000, 뭐 한 500원, 600원 정도 올라올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 마음을 먹고 가다가 네. 아직은 그렇게 시장이 폭락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그때서는 얘를 그냥 바로 거기서 현금화를 하는 게 나아요. 아, 그 그러면 6,600까지만 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6,600원 혹은 7,000원 이렇게 반등을 줄 때마다 줄이는 전략으로 반등 줄 때 줄이는 네. 전략으로 가지만, 갑자기 어느 날 미국 시장이 확 미끄러져 내려가고 막 5% 빠지고 7% 빠지고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서는 반등을 기다리지 말고, 그때는 손실이 지금 뭐 10%가 넘어간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냥 확 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안정도 줄일까요?
아직 미국 시장이 뭐 급락한 것도 아니고 코스피도 지금 뭐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얘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예. 계속 빠졌어요. 뭐 1년 내내 빠졌던 종목이라 네. 뭐 조금만 시장 반등 주면은 7,000원까지 반등을 주는 건데 네. 장이 오늘 그냥 애매하게 움직이니까 얘도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6,6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해상요. 현대해상 24,000원 10%. 19,000원이요? 24,000원에 10%요. 아, 23,000원에 10%. 예, 예. 23,000원에 10%. 사실 그 가격대에서 한번 예전에 현대해상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였어요. 23,000원대에서 24,000원에 사셨는데 어쨌든 23,000원대에서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막 그때 이제 대두가 될 때 예.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현대해상이 가겠다 싶어갖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갔어요. 생각보다 잘 갔고 지금은 이제 조정으로 내려오는 국면인데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를 않으니 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급등락이 없어요. 이게 막 빨리빨리 올라가질 않아요. 잘. 예. 그래서 그런데 천천히 가져가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 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반등을 줄 텐데 그렇다 그래서 장이 이 정도 수준을 버티면 그러니까 폭락이 없으면은 잘 움직이는데 폭락이 나오면 얘네들도 좀 빠집니다. 근데 다른 애들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점 자리는 한 28,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보고요. 다시 예. 튀어 올라가고 32,000원, 33,000원 가면 한번 파세요. 그때는. 그때는 한번 파셨다가 내려올 때 또 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되지. 이거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 쳤기 때문에 예. 들어주고 조정받고 들어주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어쨌든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과정인데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31,000원, 32,000원, 33,000원 이렇게 차근차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구형테크. 자, 매수 가격 4,000원에 50%. 그냥 패턴주인데요. 거래가 아주 살벌하게 실려 있죠. 어제도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렸고 돌파 패턴이고. 그래서 요거를 욕심낸다 그러면은 딱 매수 가격 4,000원에서 3,700원 정도가 손절 라인 잡고 그냥 버티시면 되고 욕심을 좀 덜 낸다라 그러면은 어제 장대양봉의 시가인 4,180원. 요 자리가 익절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더 보유하셔도 되고 그래요. 하여튼 이건 욕심을 좀 덜 낸다 했을 때였는데 욕심이 아예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서 가시면 되고. 그래서 패턴주예요. 거래가 실렸고 횡보하고 아직 N자 목표치는 5,000원까지 좀 더 남아있고 슈팅 걸리면 5,5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 4,180원이 깨질 때 익절을 하든지 나머지를 보유를 하든지 하는 방법은 욕심을 조금 냈을 때 욕심이 아예 없으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로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넥스트.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뭐하고 있다? 다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 떨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랬죠. 아마 계속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규주들이 그래서 어려워요. 많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뭐 3만 원부터 찍으면은 딱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51% 찍은 거고 여기서부터 찍어도 적당히 여기서 찍어도 마이너스 42% 이게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는 게 이게 신규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이 무서운 게 떨어질 때 무서워요.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반토막이 금방 나는 게 신규주들. 뭐 다른 뭐 현대제철, 포스코가 뭐 한 달 만에 반토막 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 애들은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데 24,000원대 공략이 돼서 지금 아마 한 달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38% 정도 깨져 있으실 것 같은데 손실이 너무 커요. 일단 반등 줄 때 2만 원에서 손절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사시면 되고 반등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니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장이 안 좋아갖고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밀리면서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은 있는데 최저점 자리 14,670원 자리가 일단은 지지가 되면 보유할 의미는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2단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일단은 버티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주목 삼성전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기다려보자는 의미로 오늘 매수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0.46% 상승하면서 6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3,14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108억 원, 외국인이 1,15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86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261억 원, 외국인이 57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주 그리고 화장품주들만 조금씩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조금 전까지 코스닥은 또 파란불 켰다가 지금 다시 또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31% 하락한 2,58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2% 상승하면서 85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장이 좋은가, 상황이 좋은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도 쉽지 않아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 팔죠? 기관도 팔아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파느냐? 맨날 팔았어요. 수급을 보면은 투자자별로 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여기 보면은 시퍼렇게 5월 11일 오늘도 팔고 어제도 팔고 그저께도 팔고 계속 팔았죠. 한 달 내내 열심히 팔았던 애들입니다. 그럼 기관들은 샀느냐? 얘네들도 팔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은 4조 1천억을 팔았고요. 기관들은 5,2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오늘도 개인들은 3천억을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샀느냐? 자, 올해 1월 달서부터 보면 2022년 1월 달서부터 보면 19조 오늘까지 해서 어제까지는 3천억, 19조 3천억을 샀는데 오늘 3천억을 더 더해줘서 하여튼간 19조 7천억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어제 19조 4천억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19조 7천억 정도를 지금 사고 있는 개인들이고 외국인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넉 달 동안 다섯 달 동안 외국인들은 11조 정도를 팔았고 기관들은 8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올라가기를 뭐 바란다는 거는 뭐 쉽지 않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자, 코스닥입니다. 한 달 내내 외국인들 열심히 팔았죠. 기관들도 팔았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개인들 이쁘다고 기가 외국인들이 올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샀는데 뭐 이쁘다고 올려주겠어요? 이 세 주책, 그러니까 뭐 금융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는데 그냥 기관, 외국인, 개인 이게 세 주체를 봤을 때 해서 돈 먹고 돈 먹기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벌면 누군가는 깨지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럼 기관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들 팔았는데 개인들한테 수익 내주려고 이걸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 보면은 프로그램 쪽을 보면 프로그램 쪽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 어제도 2,300억 매도하고 그저께도 3,500억 매도하고 그저께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4천억 매도했었어요. 오늘도 1,600억 매도가 나옵니다. 이 수급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게 시장이 올라갈 거를 바란다? 이거 너무 이거 억지죠, 그렇죠?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자, 코스닥 어제 코스닥 그래도 550억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1,100억 매도하고 500억 매도했다가
어제 55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뭐예요? 다시 550억 지금 장 시작한 지 9시부터 지금 1시간 30분 지났습니다. 그대로 어제 들어왔던 거 그대로 매도하죠. 뭐 하고 있어요, 얘네들? 단타 치고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 골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차 하락할 거다. 수급이 이렇게 꼬였는데 무슨 수로 올라가요? 제 얘기가 이게 틀려지려면 이 얘기를 거꾸로 잡아서 상승으로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상승장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려면 저 수급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10조를 매도를 하고 오늘 1조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내일도 2조 사고 3조 사고 5조 사고 그렇게 해갖고 한 달 할 동안에서 막 8조 10조를 사면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반대로 잡을 수 있어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시장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계속 꼬여있는 상황이고 지수 2650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희망을 갖지 말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장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세요. 저점이 깨졌고 수급이 왕창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상황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2650도 돌파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아까 아침에서도 좀 전에서도 화장품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코스맥스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6.5%까지 줄어들었죠. 현금화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작전사 후퇴했다가 나중에 다시 비료 사료 관료주도 폭락하면 미래생명자원 4천원에 사면은 30% 50%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전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뒤에 가면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9월달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 저점이 한번 깨진 적이 있죠. 이게 언제냐면 2021년 9월달입니다. 여기 깨지고 나서 아래 꼬리 달리고 양봉 나오고 반등 줄 것 같은 느낌을 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무참히 떨어졌죠.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으니 지금이 오늘이 여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은 제가 예측은 그래도 다른 전문가보다는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제가 100% 무조건 맞춘다. 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을 읽고 뭐가 더 타당하고 뭐가 유리한지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요때랑 비슷하다. 저점이 이미 깨진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갈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질 말고 다시 제로금리로 가든지 아니면 돈을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1,000조, 2,000조 또 풀든지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하자니 그러면 물가가 라면 가격이 10만 원, 100만 원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 일부러 시장을 뺀답니다. 기사에 보면은 일부러 시장을 빼겠대요. 왜 빼겠대요? 빼가지고 심리를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폭락을 시킨 다음에 심리를 죽여가지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 아니 금리 인상이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잡겠다라는 그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올릴 생각이 없는데 뭘 이거 갖고 있다가 이거 급등할 거를 기다리면서 종목들을 손절을 못하고 그래서 손실이 작은 부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상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아직은 시장이 쏟아지거나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욕 먹어요, 그렇죠? 장 빠진다고 얘기하는 전문가 누가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어쨌든 간에 좀 이따가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더 들어오셔가지고 더 얘기를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공공세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4일 오후 1시 서울역 4층 대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대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